자, 오늘 살펴볼 자료 해설에서는 우리가 직장과 업무 방식,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상식을 말 그대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흔해 빠진 뉴스 헤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짜 현실을 파헤쳐볼 거니까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약간 소름 돋는, 하지만 꽤 흥미로운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댄 핸드릭스의 발언인데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 선택이 결국 인간 대신 AI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의 지능은 두개골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학적 한계에 갇혀 있지만 AI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진화의 생태계에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포식자가 등장한 거죠. 섹션, 범용기술입니다. 본격적으로 불안해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바로 AI가 전기나 인터넷 같은 범용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전기가 나왔을 때는 그걸 쓰는 기업만 엄청나게 앞서갔죠. 그런데 결국 모두가 쓰게 되잖아요. AI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팀의 업무 속도를 폭발적으로 올려주겠지만 내일이면 경쟁사도 똑같이 빨라진다는 뜻이죠. 즉 지금 당장의 효율성은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고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섹션, 중간 관리자의 역설입니다. 자, 이 대목이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AI가 일상화되고 자동화되면 중간 관리자들은 싹 다 직장을 잃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AI가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져오는 건 맞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수준의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쏟아지는 정보를 걸러낼 중간 관리자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1960년대에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학의 대가조차도 컴퓨터가 나오면 중간 관리자가 멸종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실제 70년대와 8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오히려 전례 없는 중간 관리자의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의 생성형 AI 역시 아주 구체적인 이유로 이 똑같은 현상을, 아니 훨씬 더 거대한 복잡성의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AI 때문에 이제 업계의 기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동기화와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최고 경영자가 이 모든 복잡성을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결국 이 미친 듯한 속도와 복잡성 속에서 수많은 우선순위를 조율해줄 일종의 인간 필터로서의 관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겁니다. 섹션, 디지털 직원의 시대입니다. 숫자 10.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간 팀원 한 명당 무려 10명의 디지털 직원을 데리고 일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전통적인 IT 부서가 앞으로는 이런 AI 직원들을 관리하는 HR 부서, 즉 인사팀으로 바뀔 거라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덩치 큰 팀이 아니라 인간 관리자 딱 한 명이 아주 전문화된 AI 에이전트 여러 명을 통솔하는 초민첩적 마이크로 셀 주직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새로운 신입사원들의 온보딩 과정이 완전 반대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 매뉴얼을 읽었죠. 이제는 사람이 온갖 셀 병합이 난무하는 엉망진창인 엑셀 파일, 수십 년 된 PDF, 도무지 알 수 없는 레거시 파워포인트 문서들을 직접 AI에게 먹이면서 기업 문화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AI를 위한 사내 강사가 되는 셈이죠. 재미있지 않나요? 섹션, AI와 물리적 세계의 만남입니다. AI 초창기만 해도 우리는 사무직이나 인지적 노동이 위험하고 현장의 육체 노동은 끝까지 안전할 줄 알았죠?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로보틱스와 결합되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과 3, 4년 안에 제조업, 반도체 제조 라인 같은 곳에 어마어마한 파괴적 혁신이 들이닥칠 거예요. 섹션, 나를 더 잘 아는 AI입니다. 이제 거대한 공장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좀 오싹한 얘기를 해볼게요. 한 교수가 본인이 14년 동안 쓴 1,800개의 게시글을 전부 생성형 AI한테 던져주고 자신의 무의식을 분석해보라고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간 심리학자도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습니다.
심리학 프레임을 줬더니 AI가 이 교수의 성취 욕구와 친화 동기를 완벽히 짚어냈고요. 심지어 글을 쓰다가 지우고 수정한 기록들을 비교해서 프로이트식 정신분석까지 해냈습니다. 당신이 이 단어를 지우고 이렇게 바꾼 걸 보니 깊은 무의식 속에 이런 잠재적 욕망이 숨어 있군요. 라고 지적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걸 회사 HR 시스템에 도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사는 이제 당신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당신의 발작 버튼이 정확히 뭔지, 어떤 상황에서 완벽하게 몰입하고 어떤 압박을 주면 무너지는지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예쁘게 꾸민 인스타그램 속 내 모습과 엉망진창인 진짜 내 일상이 담긴 스마트폰 사진첩의 차이. 거대 테크 기업들은 이 엄청난 간극의 데이터를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테크 기업이 나를 더욱 깊고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섹션 인간 존엄성 유지하기입니다. AI가 머리도 써주고 몸 쓰는 일도 대신하고 심지어 내 무의식의 비밀까지 꿰뚫어 본다면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배움의 방식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파이썬 문법을 책으로 1장부터 배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냥 언어 장벽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AI라는 초특급 과외 선생님이 알아서 다 통역해주고 고쳐줍니다. 지식을 무작정 머리에 우겨 넣는 건 더 이상 생존 전략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는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 그리고 유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그저 AI가 떠먹여주는 알고리즘에 종속된 호모 알고리드미크스로 전락할 것인지를요. AI는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부려먹어야 할 아주 유용한 하급 도구일 뿐이죠. 자, 오늘 해설의 진짜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AI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건 프롬프트 몇 줄 기깔나게 짜는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의 자기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죠. AI가 세상의 모든 정답을 1초 만에 뱉어내는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해답을 찾고 계신가요?